네, 안녕하세요. 5월 4일 월요일 LA 라이프톡의 손 대표. 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과 집에서 지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LA 통합교육부가 8월 18일부터 가을 학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와, 이게 지금 거의 5개월 만에 수업 재개한다고 발표한 셈인데요. 그렇죠. 보통 가을 학기는 뭐 8월 말이거나 아니면 9월 초에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가을 학기는 8월 18일에 시작이 되니까 좀 빨라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또 음. 어떻게 적응해 나갈까 좀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텐데 그래도 학교가 열리면은 부모님들은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해지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른 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픈을 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셜 디스턴싱을 하면서 비즈니스 재개를 한 데가 많고요. 특히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리오픈을 하거든요. 아, 오늘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오픈한데 오픈을 하지 않은데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계속 캘리포니아는 시위도 하고 또 주지사와 또 우리 시장님하고의 또 약간 다른 방향의 어떤 보도들 때문에 되게 좀 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재오픈한다고 하더라도 리오픈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모두 여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문을 여는 업소와 아직 더 기다려야 되는 업소들 사이에 괴리도 있고 그래서 편안하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네, 요새 그 돌아다니는 루머로는요. 네. 15일 날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말이 지나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아하, 제가 주지사거나 시장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만약에 그 금요일 날 문을 연다고 하면 주말 동안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5월 18일 월요일이 18일. 되겠네요. 네, 아마 아, 그쯤 아닐까 좀 추측해봐요. 지금 뭐 뉴섬 주지사는 완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만 또 LA 시장님은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얘기를 자꾸 하긴 하지만 네. 지금 경제 재개를 원하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요. 네. 지금 현재 그냥 오늘 특히 월요일부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암암리에 조용히 암암리에 조용히. 네,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들을 그냥 묵과하고만 계시지는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고 아하, 보여집니다. 네. 자, 실제로 북가주에서는요, 2개 카운티가 경제 활동을 오늘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유바하고 서터 카운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은 경제 활동을 열어도 되는 것이 지난 4월 14일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없었대요. 그리고 재개를 합니다마는 영화관이나 볼링장, 스포츠 이벤트, 그러니까 1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과 장례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지가 돼 있는데요. 인구가 17만 1000명이에요. 굉장히 인구도 적고요.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50명, 사망자는 3명 있었고 4월 14일 이후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경제활동을 시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소매업소, 쇼핑몰, 피트니스 센터, 미용실도 영업을 재개하는데 다만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꼭 지켜야 되고요. 손님의 수도 제한을 해야 되고요. 입구에는 손세정제를 꼭 비치를 해야만 된대요. 음, 역시 그냥 데이터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아마 이렇게 되면은 카운티하고 캘리포니아하고 상충되는데 그 네. 행정명령이 이 정도면은 주지사도 그냥 눈 감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흠. 자, 그런데도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의 시민들은 계속 시위를 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시위가 이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경제 재개를 해달라는 목소리죠, 사실은. 그렇죠. 그 피켓을 보면 시위를 벌이는 동안 들고 나온 피켓을 보면은요, 한 가지 재미있는 문구가 있는데 Welcome to California라고 돼 있어요. 커뮤니즘, 뭐 캘리포니아의 복합된 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또 신조어가 하나 예.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산국가처럼 이렇게 막지 말아라. 네. 그리고 freedom is essential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유가 필수적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자유.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뭐 렌초 그렇습니다. 쿠카몬가는 굉장히 작은
멀리 있는 LA 다운타운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도시인데 렌처코카몽가 하면 전원적이고 막 한가하고 이런 도시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람 모이기가 여기도 그렇게 좀 미국에서 사람 모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잘 안 모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300명 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했다 그래 가지고요. 완전 깜놀했습니다. 진짜 깜놀입니다. 요새는 근데 참 그 휴지에 이어서 인제 고기 대란이 조금 우려되잖아요. 고기 대란. 네. 네. 그래서 어떤 코스트코에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제품을 한 손님에 인제 하나씩 한 가정에 3 개씩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네. 어 벌써 제안에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벌써 인제 그 일부 한인들은 '와 인제 고기 대란이 인제 시작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 관련 요식업 관련된 분들은 더 절망하고 계시고요. 그럼요. 한인타운에는 all you can eat 식당들도 많은데 지금 배달 투고밖에 안 되는데 고깃값까지 오르거나 이렇게 고기 공급이 안 되면 정말 힘들어지는데요. 저희 뭐 외국 친구들 만나면 다 얘기가 "제일 맛있는 코리안 바베큐 하는 집이 어디야?" 전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맞습니다. 어디가 제일 어 맛있냐고 맨날. 지난달 그러니까 4월 28일 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육가공 공장들을 필수 인프라로 지정을 하고 코로나19 상황이지만은 계속해서 공장을 가동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고기에 대한 공급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명령을 했던 거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는 그 처음에 뭐 맥도날드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그런 좀 대형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좀 대형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조그만 뭐 농장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매입을 하고 사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예. 굉장히 대형화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심각하게 육가공 유통이 잘 안 돼요 정말. 실제로요. 이번 주에 도축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요 39%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한 경우는요. 육가공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약 4,4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고요. 이 가운데 18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아. USA 투데이 보도를 보면은 153개 대형 육가공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의 3분의 1이 있는 그 지역이 코로나19 감염이 높은 지역에 공장이 있답니다. 참. 우리가 고기를 좀 덜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렌트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렌트비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내지 않는 것으로 법을 제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뭐 전국 규모로 한다고 하는데 또 이와 또 상응되게 인제 아파트나 상가 건물주들은 또 인제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또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다고 하죠. 그럼요. 그분들도 은행 융자금 갚아야죠. 세금 내야죠. 또 운영하는 비용도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경제가 이제 맞물리는 건데 이 맞물리는 맞습니다. 거를 어떻게 정부가 해결을 해 줄지 풀어 줄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한 사람당 매달 2,000불씩 6개월은 주자 뭐 이런 음.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 주면 그 돈 가지고 렌트비 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받았던 1 인당 1,200불처럼 그렇게는 안 주겠다. 뭐 세금 혜택을 주든가 아니면은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들에게 융자 형태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만 나와서 그냥 돈 찍어서 풀 거면은 한 사람당 얼마씩 쫙 풀어 버리면 해결이 쉬울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는 그러게요. 안 뭐 하네요. SBA 론 뭐 저렇게 처리해 가지고 뭐 그러느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0 불씩 6 개월 주자. 그러면 이런 거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렌트비 내고 렌트비를 네. 받으면 건물주는 또 그 돈 받아서 또 모기지 페이먼트나 또 건물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시면 될 거고.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기업들은 아주 돈을 쌓아 놓고 잘 돌아갈 거다. 이럴 때일수록 어쩌면 그들은 부를 더 축적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또 제이크루라는 회사가 이제 챕터 11을 제출했죠. 그 한동안 굉장히 사랑받던 브랜드였는데
게다가 그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이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이 브랜드를 즐겨 입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방송에 나올 때도 제이크루 옷 입고 나오고 그 두 따님도 그 이 제이크루 제품을 많이 활용을 해서 오바마 가족의 의류 브랜드다라는 그런 별명도 있었는데 어머, 그런데 제이크루 많은 젊은 분들이 사랑을 하는 그런 브랜드였는데 그래도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요. 파산보호 신청을 했으니까 좀 어떻게 잘 조율이 돼가지고 브랜드는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의류 관련된 브랜드들은 왜 이렇게 계속 올 초부터 그 진통을 많이 겪는지요? Forever 21도 그랬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참 의류업계는 이런 계속 중복되는 이런 악순환의 어떤 고리에 신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뭔가 어딘가에 뭐가 꼬여 있는 것 같은데 그쪽 필드에 그쪽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의류 산업이 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이 이민 중단에 대한 그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고요. 60일 동안.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역시 수요가 많은 의사, 간호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음.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해요. 이 법안 보니까요, 간호사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영주권 커러 4만 개 가운데 무려 2만 5천 개를 간호사 영주권을 위해서 할당을 하고요. 외국, 맞습니다. 예, 외국인 의사 이민을 위해서는 1만 5천 개를 배정하고 있다네요. 헉, 와우. 네, 게다가 이게 취업 이민 형태로 영주권을 발급받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해당 의사나 간호사들의 가족들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 참 이런 혜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요새 또 그런 거 참 있죠. 이제 재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재개될 것이냐. 지금 8월 18일 날 계약도 한다 그랬는데 식당은 어떡할 거고 교실은 어떡할 거고 좀 이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책상에 세 개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예전의 어떤 업무 모습이고 예. 앞에 이렇게 그 마치 독방에서 일을 하는 이런 환경들이 아마 음음. 인제 우리가 일하는 그 업무 환경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준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네. 과연 이게 이렇게 될까에는 저는 반반이에요. 너무 그렇게 인프라를 다 바꿀 수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럼요. 공간이 제한돼 있고 일하는 네. 사람의 숫자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업주 되시는 분들께서는 진짜 골머리 아프시겠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다 독방을 어떻게 만들어 줘요. 이 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가 인제 우린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느낌을 주고받고 인제 신체 언어로 우리가 상대의 생각을 또 읽기도 하고 이러는데 바디랭귀지 보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런 거 많이 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 얼굴 표정과 목소리만으로 상대의 감정 읽기 이런 것도 유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대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대학 룸메이트 많이 하잖아요. 기숙사에서도 그렇고. 그 룸메이트 그 개인 방을 줄 수도 없을 거고요. 그럼 비쌀 거고요. 온라인으로 뭐 강의가 되는 데도 있겠지만 온라인 강의가 안 되는 그런 그 학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실험해야 되고 그렇죠. 실습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은 어떻게 하려는지.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이런 어떤 음음. 기준을 잡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또 마침 그 솔뱅이라는 저희 한인들이 자주 가시는 도시가 지금 유령 도시가 됐다 그래서 아, 이런 거기는 데는 관광지니까 그렇겠죠? 네, 이런 아무래도? 데들도 그럼 다 칸막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해야겠죠. 아. 해야겠어요. 이 리틀 덴마크라고 불리는 참 진짜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이제 유령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요. 네. 벨리 그 지역에 솔벤이 있는 지역에 주민이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감염자도 5명이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특히 그 솔벤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그 지역은 한 6천 명 정도밖에 안 산대요. 네. 근데 그 도시가 정말 사람도 많지 않은데 솔뱅이 그 매년
수익 창출을 한 2억 불 정도는 했다고 했는데요. 와. 6천 명 사시는 그런 작은 도시에서 2억 달러 수익 창출했으면 많이 한 거죠. 네, 근데 이제는 발길이 끊어져서 와, 지금 정부 지원도 못 받은 사업체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장담도 못할 지경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솔뱅시에서 좀 해결을 해주셔야죠. 뭐 긴급 지원, 뭐 긴급 대출 이런 거 해주시면 근데 좋을 시도 텐데. 지금 재정이 바닥났대요. 어머나. 솔뱅시도. 어머. 그러면은 뭐 비영리 단체 이런 데는요? 비영리 단체도 지금 뭐 파산 위기에 많이 처했다고 해요. 와, 우리 솔뱅을 살립시다. 뭐 이런 캠페인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는 정말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예쁜 관광지인데. 그렇죠. 이게 딱 좀 이렇게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어떤 그런 분위기를 가진 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풍차도 있고, 그래서 참, 아하. 네. 예전에 참 많이 갔었었는데, 초콜릿도 맛있는데. 아마 이래서 이런 지금 경제적인 부분들이 LA도 지금 많이 이제 심각하게 다가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LA 카운티 코로나 현황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마칠까요? 지금 네네. 그 LA 카운티 내의 확진자 수를 보면은 롱비치가 가장 많아요. 의외죠. 롱비치가 지금 예, 780명, 예. 그 다음에는 글렌데일, 네, 612명이고요. 네, 샌페드로가 598명. 팜데일이 438명, 그 다음에 패서디나가 417명으로 조사됐고요. 코리아타운은 146명,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코리아타운은 인구 분포가 좀 높은데 그 크기에 비해서 근데 네, 146명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지킵니다. 네, 마스크도 네. 일찍이 잘 쓰셨고, 한국 분들은 사실. 예, 꼬박꼬박 아주 잘 쓰세요. 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좀 계속 좀 낮아져야 우리 또 가세티 시장님이 또 마음을 또 빨리 바꾸셔서 그러니까요. 8일 날 좀 오픈해 주셨으면. 지금까지 LA 라이프톡의 손 대표. 손지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